네, 엔비디아 정말 요즘 미쳤습니다. AI 시대를 끌고 가는 이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또 양자의 시대까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불러 모으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였죠. 젠슨왕이 이 GPU도 양자 컴퓨터와 통합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을 이끌었고 나스닥 지수의 상승까지 이끌었던 엔비디아죠. 자, 그러면 이 뜨거운 감자 과연 이 젠슨왕의 엔비디아는 정말 이 양자 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가? 단순 이슈에 불과한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의 텀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얼만큼 준비했는지 양자와의 결합은 정말로 이뤄질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여기 내용에 엔비디아 양자 컴퓨터 개발에 미국 에너지부까지 가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차원에서도 양자 시대를 함께 하는 데는 분명히 엔비디아가 다시 제대로 한몫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계속 이 랠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어떤 거는 진행이 됐고 어떤 것들은 아직 남았느냐,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엔비디아가 양자의 시대의 문을 제대로 활짝 열고 새로운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양자의 시대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2025년에 엔비디아가 MVQ 링크와 후다 Q를 발표를 하면서 양자와 GPU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GPU로 이제 양자 오류를 점점 가속화하고 QPU를 통해서 GPU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겠다. 자,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의 불안정, 오류율을 낮은 신뢰성 때문에 실용화 불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양자만으로는 부족하다. GPU와 결합하면은 현실적인 속도, 너희들이 필요한 결핍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우리도 양자 시대와 함께 할 거야를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저는 여기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GTC 25에서 GPU와 양자 컴퓨팅을 연결하는 기술을 공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숨은 내포,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선언했고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유출해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젠슨왕이 GPU 중심의 AI 생태계에다가 양자 연산을 이 우리의 세계에다가 너희 끌어들일 거야. 자, 이런 선언과 의도로 보입니다. 자, 말은 좋다 이거야. 과연 진짜 끌어들일 수 있어.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야지 진짜 엔비디아가 양자 시대 한복판에 있을 수 있는가. 또다시 한번 쿠다 생태계처럼 양자 생태계를 만들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거를 점검을 할 때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 회사로 머무르지 않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생태계. 이거를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따라가야지 엔비디아의 수명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주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VQ 링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고 이게 왜 필요하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 MVQ 링크가 GPU 중심에서 AI 서버 QPU 실시간으로 연결해주고 오류를 보정해주고 병렬 처리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연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MVQ 링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GPU 연산과 양자 프로세서 간의 초고속 통신 인터페이스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CPU, GPU, QPU, MV링크, CUDA-Q. 자, 요거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CPU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팀에서 감독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누가 작업을 할 거고 뭐 분배, 순서 이런 것들을 약간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GPU는 대량 연산
단순 문제 있죠. 빨리 계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양으로 빨리 쳐내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QPU는 양자 전용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화되어 있는 거죠. 어렵고 복잡한 거를 최적의 상태로 계산해내는 애. 조금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MVQ 링크는 이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통로예요. 여기서 지연이 낮아져야지 QPU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QPU와 GPU가 처리하는 루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엔비디아가 이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구현을 목표로 우리 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결 통로가 완전히 잘 뚫리게 되면은 또다시 양자도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자의 시대까지 엔비디아가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쿠다 Q, 코치가 이 사용하는 공통 전술서 소프트웨어죠. 이런 개발자는 쿠다처럼 양자 연산만 호출하면 되니까 쿠다 Q 내부에서 여러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MVQ 링크를 구축하겠다, 이거 선언을 하겠다 한 거예요. 우리가 또 만들어줄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남았고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자, 그거를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이해해 주셔요. 왜 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가늠을 잡는 데는 기술의 움직임과 흐름들을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 세 개에서 단계별 움직임, CPU는 전처리 파트를 담당하고 GPU는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MVQ 링크는 QPU를 저지연을 전송을 하고, 그리고 QPU는 양자 알고리즘을 샘플로 반환을 하는 형태, 그리고 GPU는 후처리 후에 디코더를 실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반복할 때 루프를 따라서 정확도를 개선해내는 병렬적인 움직임은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해해보고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고, 무조건 알아야 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흐름이다라고 그냥 공부 차원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은 저는 이 완전한 통합은 조금 아직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 단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MVQ 링크는 실물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쿠다 Q는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인데 베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에러 문제는 아직 연구 단계에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실험 중인 단계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큐비트 논리 전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 단계와 초기 단계를 통해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연결은 될 수 있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구현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실용화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이것들이 분명히 지금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단계까지는 아니다. 왜? 양자 오류율이라든지 QEC, 속도, 이 상용 계산으로 아직까지는 좀 실험을 많이 거쳐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한계와 미완성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GPU, QPU, 이 하이브리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상용화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거를 생각하는 건 한 27년쯤부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빨라도 27년. 왜 이런 단계들을 분명히 1, 2년 정도의 최소한 시간을 거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2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유 있게는 한 28년부터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간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 그 엔비디아가 양자 생태계에 들어온다라는 거, 또 다른 혁신이 이룰 수 있다는 거, 첫 단계에 대한 기대감에 발을 뜯어놨구나. 이건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막상 뜯어놓고 보니까 가능은 한데 분명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알고 좀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감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겠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릴 때 좀 더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봐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와 상황들을 또 거시적으로
넓혀서 봤을 때도 이런 여건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상황과 GPU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시기적인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은 이 AI 슈퍼컴 시장이 오라클, AWS 얘네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GPU 클러스터에 QPU를 연동해서 서비스 시장이 가능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 생태계는 쿠다 Q를 공개를 하면서 파트너가 40개 이상 엔비디아가 디벨로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쿠다처럼 표준 생태계가 되면 엔비디아가 양자 운영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선보인 게 올 한 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뿐만 있나? 아니 경쟁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쟁사를 또 체크를 해야지 엔비디아 주가에 요동이 올지 안 올지 주가를 누르는 요소가 될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IBM, 구글, 뭐 AWS 얘네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는 접근을 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통합적인 면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쟁자의 진입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를 흔들 만큼은 아니다.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해줘야지 우리가 마냥 엔비디아만 믿고 투자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빠지나요? 했을 때 그냥 이런 게 좀 경쟁자 요소는 있는데 나중에 주가를 흔들 때 아직까지 얘네는 통합을 못했잖아. 그래서 나는 통합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어. 이런 확신들을 경쟁자들을 미리 보면서 제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점검을 해봤을 때 GPU 생태계 확장을 양자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시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쿠다 Q를 표준으로 좀 잡으면 엔비디아가 양자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이제 운영체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용이 실용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엔비디아한테는.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이 GPU 생태계를 확장하는 그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용도로는 양자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변하려고 하느냐? 양자 칩을 잘 만드는 회사보다는 양자 칩을 연결하고 너희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표준화하고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의 말이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양자 생태계 중심을 선점하겠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젠슨왕이 하려고 하는 양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연결하려고 하는 연결고리들은 기존의 쿠다는 GPU용과 AI 프로그램 플랫폼이었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기존의 거. 근데 이제 그 명맥을 이어서 쿠다 Q가 양자 컴퓨팅 전용 툴로 진화를 해서 이제 GPU와 QPU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은 앞으로 AI 연구자나 HPC 슈퍼컴 개발자들이 양자 컴퓨팅 있죠. 요것들을 쿠다 안에서 바로 다룰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야?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MVQ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쿠다 Q 양쪽을 통합을 해서 생태계까지 흡수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실험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일러도 한 28년쯤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의 주가는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만 혹시나 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를 지금 잡죠. 왜? 된다고. 실험 중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으니까 조금 눌리면 결국 이거 될 거니까 좀 쌀 때 나는 모아가야지 이런 전략을 취해볼 수 있는 겁니다. 팩트체크는 팩트체크대로 하고 시기는 시기대로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적게 들어갈 타이밍을 잡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을 제거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확신을 가지면서 투자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이 협력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로스앨러머스, 뭐 양자 하드웨어 회사, 제어 시스템, 엔비디아까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 에너지부 DOE와 함께 AI와 양자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하는 이유. 자, 시스템과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국방, 금융, 약물 개발, 기후 예측, 이 초고난도의 계산 문제에 적용되려고 이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기업들이 쿠다 생태계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 국가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삼각축들을 봤을 때 미국 기술의 주권의 강화는 또다시 엔비디아 생태계로 흘러들어서 직간접적으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표준화 선점 전략을 취하면서 엔비디아는 NVQ 링크와 쿠다 큐를 업계 표준이 되면 이 모든 하드웨어가 양자를 포함해 엔비디아 생태계에 의존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있고, 국가 프로젝트 차원에서도 양자 관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쿠다 큐를 이용할 수 있게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도적인 주도권 확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AI와 양자 군사 산업 주권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것까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쿠다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는 것. 장기 성장의 포인트까지 잡게 되면은 결국에 이 시장이 양자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또다시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양자 시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듯 해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GPU 시장에서 끝날 것만 같던 위기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엔비디아는 한 발씩 한 발씩 미래를 선점하고 꽤나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꽤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직도 비싸 보이시나요? 저희는 매 순간 엔비디아의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견해와 공유를 해드리면서 눌리는 구간 그리고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매일매일 자리가 나올 때마다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는 링크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엔비디아는 고점 상방을 뚫을 때 강한 상승을 동반하면서 움직입니다. 거래량과 함께 움직이는데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정말 파죽지세라는 거. 그렇지만 내가 장투할 때 조금 더 싸게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눌릴 때와 돌파할 때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장투든 단타든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자, 최근에 최고점을 강하게 뚫어주고 있는 엔비디아니까 여러분들 이 상승 흐름을 타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눌렸다가 모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박스권과 돌파 구간까지 매번 자리가 나올 때마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 등락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언제 잡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고하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양자 관련된 종목까지 다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꿀팁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올려드린 리포트, 차트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아 진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느 구간에서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들이 언제 팔고 언제 꼬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꼭 알고 투자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